안녕하세요. 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2025년을 빛낼 젊은 작가 조효리 작가 편을 소개했죠. 오늘은 그에 이어 박광수 작가를 소개할까 합니다. 그 다음 작가는 박광수 작가입니다. 박광수 작가는 1984년생이고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과 그리고 동대학원 석사를 받았는데요. 전시 경력을 보면요. 꽤 좋아요. 굉장히 부지런하게 다양한 전시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3년까지 한 15년간 작품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지금 보이시지만 이 작품을 보면서 이게 뭐지? 굉장히 추상적이더라고요. 이게 뭐야? 그리고 제가 본 첫 그림이 바로 요건데요. 흑백이었어요. 그래서 뭐 동양 추상화인가? 뭐 이런 생각을 맨 처음에 들었는데 자세히 보니까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표현 기법을 한번 볼게요. 우선 굉장히 제 개인적인 평가로는 신선하고 독특한 회화의 맛이 난다. 그리고 우글거리는 화려한 색채와 필체도 선들이 이렇게 생동하는 그런 골법 용필. 자, 골법 용필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골법 용필은 뭐냐면 동양화에서 쓰는 그림 그리는 드로잉을 하는 6가지 법칙 중에 하나인데요. 신체의 어떤 윤곽을 파악하여 선과 색으로 묘사하는데 중요함을 둔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체의 어떤 윤곽선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박광수 작가의 작품들에도 그게 보여요. 자, 한번 특징을 좀 상세하게 이제 알아보죠. 작품의 어떤 특징을 보면 박광수 작가의 이 작품들을 보면 화려한 색채와 약간은 만화풍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저기에 들어가 있는 인물이 꼭 있어요. 꼭 숲 같은 곳에서 탁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잘 보이지도 않아요. 캐머플러지라고 하죠. 뭔가 이렇게 탁 보호색 같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인물들을 보면 약간 만화풍 같아요. 그 다음에 긁어내듯 드로잉한 것 같은 그런 표현 방식이 있고요. 막 그림을 채색을 하면서 그 반대편으로 막 긁어낸다든지 나이프로 긁어낸다든지 그리고 동서양 회화의 특징을 추출해서 화합을 시킨 것 같아요. 동양화에서의 어떤 특징 그리고 서양화에서의 특징 이런 것들이 잘 섞여 있다. 조화를 이루는 것 같다. 라는 그런 느낌 솔직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숲과 정령을 함께 그리는 작품으로 인물과 환경을 모호하게 혼합을 했는데요. 사실 그렇더라고요. 저는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보셨을 때는 뭘 그린 거야? 라고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이 있어요. 숲이 있고요. 그래서 마치 그 숨은 그림 찾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작품들이 아주 특징이다. 그리고 아까 조효리 작가하고는 조금 다르게 자기만의 그 캐릭터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림에는. 그게 존재를 해요. 아이덴티티가. 그리고 이제 과학과 문명에 관심이 많아서 이질성의 충돌이 만드는 어떤 서사성을 중시한다라고 이제 학고제 갤러리에서 이제 전시에 대한 소개를 한 걸 읽어봤는데 글쎄요. 과학 그리고 문명 이 그림에서 과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는 저도 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모호해요. 자, 그리고 박광수 작품에 대해서 이제 이 작품들을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총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박광수는 풍경과 인물의 어떤 경계를 흐트러뜨려요. 실제로 그렇죠. 어디가 사람이 있고 어디가 풍경이 있는지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이렇게 흐트러뜨려서 모호한 장면을 이끌어내는 특징이 있고요. 일상적인 풍경을 확장하고 어떤 공상의 세계로 나아간다. 맞아요. 분명히 사실적인 풍경을 그렸는데 이 풍경이 어느 순간 공상적인 세계로 바뀌는 것 같이 선을 활용을 해서 화폭을 메워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실제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나는 거죠. 박광수의 어떤 선은 역할을 바꿔가면서 화면 속에서 세계를 확장해 나간다. 좀 애매한 말이긴 하지만 선을 쓰는데 우리는 보통 선을 쓰면요. 뭔가 어떤 형태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선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걸 아주 왜곡시켜서 더 강하게 많은 선들의 그 관계를 통해 가지고 화폭 전체를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모든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신선하게 보여지고 독창적으로 보여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요즘에 많이 팔리고 있고 각광을 받고 있는 많은 젊은 화가들의 팝아트적인 작업에 비해서 이게 좀 더 독창적이면서도 저도 감탄을 하게 하는 그런 작업들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광수 작가는 자신의 작업이 어두운 숲속을 더듬어가는 길 같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말 저 굉장히 수긍이 됩니다. 저도 이 그림들을 보면서 단 한 번도 명쾌하지가 않아요. 그냥 막 이렇게 더듬어가는 것 같아요. 막 헤집고 다니는데 뭐가 뭔지를 막 구분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계속 빨려 들어가는 느낌?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광수 작가는 이제 주로 펜이나 먹이나 검은색 그 아크릴 물감을 사용해서 드로잉을 하고 뭐 애니메이션 등의 어떤 다양한 매체로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즉흥적인 감각으로 수많은 점과 선을 중첩시켜 가지고 만들어낸 이미지는 일상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인 동시에 그가 상상한 이미지를 그걸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일상적인 풍경을 막 숲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그려요. 아마 저런 숲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의 숲 같은데 그런 데 한 부분을 그렸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보면 굉장히 일상적인 것을 비일상적으로 만들어 놓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있어 보이게 만드는 그런 좋은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보자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젊은 동시대 예술가의 그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20대, 30대 젊은 화가들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판매 중심의 팝아트적인 스타일이 메인이 되는 화가. 그런 많은 젊은 화가들이 있고요. 갤러리의 어떤 지원과 유도에 따라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주의의 근간을 두고 주로 설치 예술이나 퍼포먼스나 이런 유형의 작업을 하는 비디오 아트도 있죠. 그런 개념주의 작가 부류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상적인 팝아트 화가들과 개념주의 설치 예술가들 사이에 어떤 전통적인 회화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개인적 추상을 추구하는 그런 작가들이 있는데 바로 지금 그 조효리 작가나 박광수 작가가 딱 이 부류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그 취향이지만 저는 이 부류에 있는 분들이 가장 공경을 해요. 왜? 뭐 개념주의적인 것도 좋지만 저는 그게 더 좋기는 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과의 접촉을 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좀 더 친화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무조건 잘 팔리고 귀엽고 예쁘고 이런 그림이 아니라 자기만의 어떤 시선이 들어가 있는 자기만의 어떤 특징이 들어가 있는 개성이 들어가 있는 그런 그림들이라 한다면 박광수, 조효리 이 두 작가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요. 응원을 합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좀 길긴 했지만 이 두 작가를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의 젊은 작가들의 그 현대 미술이 발전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작품들이 더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또 제가 이제 서칭을 해보면서 좀 다양한 부류의 젊은 작가들 또는 기대받는 작가들을 소개를 할 텐데요. 자, 긴 시간 작품들을 봐주시고 제 설명을 들으신 점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번에 좀 더 세련되게 방송을 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안녕!